당신이 날 살리면 3억 줄게. 위성폰 발신자는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연하가 갯바위를 걷고 있었어요. 물때를 확인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철썩철썩. 연하는 56살이었어요. 2년 전 이 섬에 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바위를 따라 걸었어요. 해초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에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연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맥박부터 확인했어요. 손끝에 희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연하가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힘을 다해 바위 위로 올렸습니다. 숨을 확인했어요. 희미했습니다. 얕고 불규칙했어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연하가 재킷을 벗어 남자를 덮었어요. 체온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 섬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을까지 15분 거리였어요. 사람을 부르러 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혼자 옮겨야 했어요. 연하가 남자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마을 회관이 보였습니다. 연하가 사는 곳이었어요.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침대에 눕혔어요.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상처를 확인했어요.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연하는 30년 동안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응급처치는 익숙했어요.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상처를 닦았어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온열 패드를 켰습니다. 남자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연하가 남자 옷을 살펴봤습니다. 고급 정장이었어요. 브랜드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였어요.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비싸 보였어요. 연하가 남자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30 중반쯤 보였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하가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깨어나기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신음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연하가 물을 떠왔어요. 남자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남자가 연하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여긴 어디? 연하도라는 섬이라고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천장을 봤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누구? 연하가 놀랐습니다. 이름을 모르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연하가 남자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요. 기억은 돌아올 거예요.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연하는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바다에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살려야 했습니다. 연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연하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면요.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연하는 그저 죽을 끓였습니다. 조용히요. 남자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정오쯤이었어요. 연하가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지러운지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하가 급히 다가갔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약해요. 남자가 연하를 봤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생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연하도요. 섬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바다에 빠지셨는지.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배를 탔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하가 따뜻한 죽을 떠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기운 차려야 해요. 남자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갈 떴어요. 삼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연하가 지켜봤어요.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급 시계의 정장 차림.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몇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는 못 먹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드세요. 연하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남자가 물을 마셨어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어요. 생각하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연하가 남자 옷을 가리켰어요. 주머니 좀 뒤져봐도 될까요? 혹시 신분증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접어둔 정장 재킷을 가져왔어요.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함이 한 장 나왔어요. 연하가 명함을 봤습니다. 강도윤 서강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숨이 멎었습니다. 서강그룹이요. 재벌이잖아요.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낯설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쉬세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남자가 다시 누웠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연하가 명함을 다시 봤어요. 강도윤, 서강그룹.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벌 임원이 왜 이런 외딴 섬 갯바위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배를 탔다고 했는데 어떤 배였을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의문이 커졌습니다. 연하가 남자 옷을 더 살펴봤어요. 바지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지갑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명함은 있는데 지갑은 없다니요. 셔츠를 다시 펼쳤어요.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도 여러 곳이었어요. 그때 연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팔뚝에 붙어있는 응급처치 스티커. 연하가 가까이서 봤어요.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응급처치 일시 2024년 11월 3일 오전 2시 30분. 처치자 오태식. 증상 두부 외상 저체온증. 연하 손이 멈췄습니다. 11월 3일 오전 2시 30분. 오늘은 11월 5일이었어요. 남자를 발견한 건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 날짜가 이틀이나 앞섰어요. 연하가 스티커를 다시 봤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글씨체를 확인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했던 연하는 알 수 있었어요. 응급 스티커는 처치 직후 바로 붙입니다. 날짜를 미리 적어두는 경우는 절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글씨체, 인쇄된 게 아니라 손으로 쓴 거였어요. 필압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였어요. 연하가 스티커를 뒤집어 봤습니다. 접착 부분을 확인했어요. 끈적임이 약했습니다. 한 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이 남자를 구조한 뒤 응급 스티커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연하가 달력을 봤어요. 11월 3일이면 이틀 전입니다. 11월 5일인 오늘 새벽에 발견했는데요. 이 남자는 이틀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연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벌 임원, 기억상실, 조작된 응급 스티커, 사라진 이틀. 하나도 말이 안 됐어요. 연하가 위성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전부 회장 비서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마지막 전화는 어제 저녁 8시였습니다. 연하가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응급 스티커를 조작한 사람. 오태식이라는 이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날짜를 이틀 앞당겨 적었을까요?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는 걸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이 남자를 해치려 한 걸까요? 연하가 잠든 남자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했어요. 이 남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뭔가 큰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했습니다. 연하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분이었어요. 연하야, 내 할머니. 요새 안색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연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할머니가 연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노을을 봤어요.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네. 2년 전에 너 여기 왔을 때 말이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 연하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눈에 다 나와. 근데 요새는 좀 살아난 것 같더라고. 할머니가 연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연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너라. 김치찌개 끓여놨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혼자 남았어요. 위성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17통. 회장 비서실. 연하가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위성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발신자는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연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전화를 받을까요? 아니면 끊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하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전화입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하지만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서연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전화하시는 겁니까? 도윤 씨는 어디 계십니까? 연하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하도입니다. 섬이에요. 강도윤 씨로 추정되는 분을 구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조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은 돌아왔는데 기억상실인 것 같아요. 외상도 있고요. 잠시만요. 전화기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상의하는 소리였습니다.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음의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강그룹 회장 강철호입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가 숨을 멈췄어요. 회장이요. 아들이요. 명함에는 상무이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직함입니다. 도윤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회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헬기를 보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연하가 주저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응급 스티커에 오태식이라는 이름이 있던데요. 이분을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오태식은 제 회사 직원입니다. 전략기획실 팀장이죠. 연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분이 먼저 강도윤 씨를 구조했나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오태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가 배에서 실종됐다고요.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연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태식이 바로 수색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부터는 연락도 안 됩니다. 회장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이틀 동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하가 응급 스티커를 떠올렸어요. 이틀 전 날짜. 오태식이라는 이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오태식 씨를 믿으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응급 스티커 날짜가 조작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연하가 스티커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날짜 조작, 손글씨, 재부착 흔적. 회장이 침묵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저는 30년 동안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제 전문이에요. 회장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태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같이 10년을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새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연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조사에 오태식이 연루됐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했어요. 연하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헬기는 내일 보내주세요. 왜요? 지금 당장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연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약 오태식이 강도윤 씨를 해치려 했다면요. 지금 움직이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말은요. 연하가 말을 이었어요. 오태식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윤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요. 다시 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조용히 있어요. 제가 강도윤 씨를 숨겨놓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헬기 보내주세요.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말씀하세요. 오태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강도윤 씨를 찾았다는 걸요. 회장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하가 위성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 횡령조사, 의심받는 직원, 조작된 응급 스티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회관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도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오태식이 정말로 온다면 연하는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도윤에게 아침죽을 가져다 줬어요. 도윤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도윤이 죽을 천천히 먹었어요. 연하가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전화통화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도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요. 마을회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연하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전 9시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강그룹 강도윤 상무이사가 실종 사흘째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하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면에 강도윤 사진이 떴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방에 누워있는 그 남자였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제주 앞바다에서 강도윤 상무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하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현장에는 서강그룹 전략기획실 오태식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닷가였습니다. 해경 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른 체구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오태식이었습니다. 오태식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상무는 회사의 미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돼서 참담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슬픔이었어요.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걸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거든요.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은 달랐어요. 오태식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다른 장면을 비췄습니다. 서강그룹 본사 앞이었어요. 강철호 회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하겠지만 생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처럼 연기해야 했어요. 오태식을 속이기 위해서. 뉴스가 끝났습니다. 연하가 TV를 껐어요.
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뭐 보셨어요? 연아가 돌아봤습니다. 도윤 얼굴이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요. 연아가 죽그릇을 받았어요. 다 드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여긴 정말 평화로운 곳이네요. 연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화롭다고요. 지금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TV에 나왔어요. 도윤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연기로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오태식은 도윤이 죽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도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다시 올 거라는 걸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려고. 연아가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헬기를 보낸다고요. 아직 7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윤을 지켜야 했어요. 연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 씨. 네, 오늘 하루는 방에서 쉬세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왜요? 연아가 거짓말을 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파도도 거칠어지고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연아가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낚시칼이 있었어요. 2년 전에 마을 어부한테서 받은 거였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었어요. 연아가 칼을 꺼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숫돌로 갈았습니다. 쇠 가는 소리가 났어요. 날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연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을 때요. 응급실에서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칼 든 사람도 봤어요.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처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칼을 다 갈았습니다. 연아가 허리춤에 꽂았어요. 겉옷으로 가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올 거라는 걸요. 언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혼자 올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올까요? 연아가 섬 지도를 펼쳤습니다. 연아도는 작은 섬이었어요. 인구 30명. 배는 하루에 2번만 왔습니다. 아침 8시, 저녁 6시. 지금은 오후 2시였어요. 아침 배는 이미 갔습니다. 저녁 배까지 4시간 남았어요. 만약 오태식이 온다면 저녁 배를 탈 겁니다. 연아가 시간을 계산했어요. 저녁 6시에 배가 도착해요. 오태식이 내립니다. 회관까지 10분. 6시 10분에 도착할 거예요. 헬기는 내일 새벽 5시였습니다. 11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연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을 이장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 좀 바빠요. 저녁 못 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몸 조리해라. 연아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연아는 준비했습니다. 오태식이 온다면요. 막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5시였습니다. 연아가 창밖을 봤어요.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됐어요. 뭔가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요. 그냥 조각조각 이미지만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요? 도윤이 이마를 짚었어요. 생각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배요. 배를 탔던 것 같아요. 연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남자였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를 보더니 몸이 굳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뭐가요? 배가 흔들렸어요. 심하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도가 잔잔했거든요. 배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연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갑자기 기울었어요. 왼쪽으로요. 도윤이 두 손으로 몸짓을 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흉내냈어요. 저는 난간을 잡았어요. 버티려고요. 그런데 도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밀었어요. 연하 심장이 빨라졌어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밀었어요. 뒤에서요. 도윤이 손으로 등을 짚었습니다.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주저앉았어요. 연하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절 죽이려 했어요. 연하가 도윤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얼굴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뒤에서 밀었으니까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윤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연하가 숨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도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요. 오태식. 하지만 지금 도윤한테 말할 순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클 테니까요. 연하가 도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쉬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윤이 연하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연하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이었어요. 30분 후면 배가 도착합니다. 연하가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배가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칼이 만져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연하가 숨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할머니 둘, 젊은 남자 하나, 그리고 안경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마른 체구였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었습니다. 연하가 창문에서 물러섰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었습니다. 오태식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을 해관 쪽을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연하가 도윤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누군가 왔어요. 누가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요. 도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연하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칼을 꺼냈어요. 소파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연하가 손을 닦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오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강그룹에서 나온 오태식이라고 합니다. 연하가 놀란 척했어요. 서강그룹이요. 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서 떠내려온 사람이라든지. 오태식이 연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오태식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요? 네, 여기 외진 섬이라 사람이 별로 안 와요. 오태식이 회관 안을 봤습니다. 둘러보는 시선이었어요. 혹시 들어가 봐도 될까요? 연하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확인 좀 하려고요. 안 됩니다. 오태식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여긴 제 집이에요. 허락 없이 못 들어와요. 오태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하와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식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오태식이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쪽으로 갔어요. 연하가 지켜봤습니다. 오태식이 마을 할머니한테 뭔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태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밤이 되면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엔 몰래요. 연하가 시계를 봤어요. 6시 40분이었습니다. 헬기가 오는 건 내일 새벽 5시. 10시간 20분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연하가 도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네, 오태식이에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 도윤이 주저앉았어요. 왜요? 왜 절 죽이려 해요? 연하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뭔가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회사 돈을 훔친 걸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횡령이요. 네, 당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조사하고 있었대요. 도윤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오태식이 연루된 걸 알았고요. 도윤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대면하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도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10년을 일했는데, 연하가 도윤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은 견뎌야 해요. 내일 새벽이면 헬기가 와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도윤이 연하를 봤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어제 통화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요. 도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밤만 버티면 돼요. 제가 지킬게요.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칼을 꺼냈어요. 도윤이 칼을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연하가 웃었어요. 저 원래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연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켜드릴게요. 밤 10시였습니다. 연하가 도윤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칼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연하가 위성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 남아 있었어요.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아껴 써야 했어요. 연하가 도윤 정장 재킷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명함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안감 부분이 두꺼웠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연하가 안감을 만져봤습니다.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방수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연하가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노트북이 없었어요. 이 섬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증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연하가 USB를 다시 재킷에 넣었어요. 도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방문을 두드렸어요. 강도윤 씨.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잠을 못 이룬 얼굴로 나왔어요. 재킷 안감에 USB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윤이 USB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기억나요. 도윤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예요. 오태식 횡령 증거. 연하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회사 자금 흐름이요. 2024년부터 지금까지 700억이 빠져나갔어요. 연하가 놀랐습니다. 700억이요. 네, 조금씩요. 눈에 안 띄게요. 도윤이 USB를 지었어요. 가짜 협력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죠. 실제로는 오태식 계좌로 갔고요. 연하는 이해했습니다. 왜 오태식이 도윤을 죽이려 했는지요. 이 증거면 감옥 가겠네요. 최소 10년은요.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에서 대면했어요. 증거를 보여줬죠. 자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태식이 웃었어요. 그리고 배를 일부러 흔들었습니다. 조타실에 있는 직원한테 시킨 거예요. 연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직원도 공범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오태식이 건졌을 거예요. 왜요? 죽이려 했으면서요. 연하가 설명했습니다. 시체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요.
부검하면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응급 스티커를 조작한 거군요. 네, 날짜를 이틀 앞당겨서요. 당신이 일찍 죽은 것처럼 만들려고요. 도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딘가 숨겨뒀다가요. 나중에 바다에 버리려고 했겠네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당신이 깨어났거나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섬까지 떠내려온 거고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다 계획된 거였어요. 연아가 도윤 옆에 앉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도윤이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오태식을 못 잡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연아가 생각했습니다. USB를 숨겨야 했어요. 오태식이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연아가 회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바닥 밑이요. 천장이요. 벽 속이요. 다 들킬 수 있었어요. 연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어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도윤이 따라왔어요. 쌀 속에요. 네, 방수 케이스에 담겨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연아가 USB를 쌀 한가운데 깊숙이 묻었습니다. 쌀로 덮었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연아가 위성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회장 비서실 번호를 찾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USB 증거 있음. 700억 횡령. 오태식 공범 있음. 선박 직원 조사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나갔습니다. 배터리가 10%로 떨어졌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올까요? 오태식이요. 연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올 거예요. 틀림없이요. 언제쯤요? 한밤중이요. 사람들 다 잘 때요. 도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서워요. 연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요. 연아가 칼을 들었어요. 무서워도 싸워야 해요.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연아가 생각했어요. 방에 있다가요. 제가 부르면 나오세요. 뭐라고 부를 건데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도움이라고요. 크게 외칠게요. 알겠어요. 도윤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연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헬기까지 6시간. 연아가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았어요. 칼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연아 얼굴을 비쳤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일할 때요. 칼 든 환자가 왔었어요. 그때 선배가 말했었습니다. 무서워도 침착해야 한다고요. 손이 떨려도 환자를 봐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 일이라고요. 연아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손이 떨려도 도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연아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아는 기다렸어요. 오태식이 올 때까지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연아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 눈이 번쩍 떠졌어요. 희미한 발소리였습니다. 회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연아가 칼을 쥐었어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회관 바로 앞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연아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끽! 작은 소리가 났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소리였어요. 연아가 벽에 붙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었어요. 칼을 허리 뒤로 감췄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식이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거실을 후웠어요. 오태식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연아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소파를 비췄어요. 탁자를 비췄습니다. 부엌을 비췄어요.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복도로 갔습니다. 방문들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 방, 창고였습니다. 세 번째 방, 도윤이 있는 방이었어요. 오태식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오태식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있군요. 오태식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금속 도구였습니다. 자물쇠에 넣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식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오태식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옆까지 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 목을 향해요. 그 순간 연하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손 치워요. 오태식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손전등이 연하를 비쳤어요. 당신. 연하가 칼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물러나요. 오태식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연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오태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여기 섬이잖아요. 경찰 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 시간이면 다 끝나요. 연하가 칼을 더 들어 올렸습니다.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태식이 재킷에서 뭔가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접이식 칼날이었어요. 펼쳤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어요. 둘이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태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어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하가 피했어요. 몸을 낮췄습니다. 칼날이 머리 위를 스쳤어요. 연하가 반격했습니다. 칼을 앞으로 찔렀어요. 오태식이 옆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칼끝이 팔을 스쳤습니다. 오태식이 비명을 삼켰어요.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인연이. 오태식이 화난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난폭하게 휘둘렀어요. 연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탁자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태식 칼이 내려왔어요. 연하가 팔로 막았습니다. 칼날이 옷을 찢었어요.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연하가 발로 찼어요. 오태식 정강이를 맞췄습니다. 으악. 오태식이 비틀거렸어요. 중심을 잃었습니다. 연하가 그 틈을 노렸어요. 칼로 오태식 손목을 쳤습니다. 탁. 오태식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오태식이 칼을 주우려 했어요. 몸을 숙였습니다. 연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로 칼을 차버렸어요. 칼이 방 밖으로 굴러갔습니다. 오태식이 연하를 봤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요. 연하가 칼을 겨눴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려 했잖아요. 오태식이 소리쳤어요. 700억이에요. 700억.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놈이 다 알아냈어요. 증거까지 만들었고요. 오태식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있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하 옆에 섰어요. 오태식 씨.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수하세요. 오태식이 비웃었어요. 자수요. 10년 감옥 가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가요. 그럼 어쩔 건데요. 오태식 눈빛이 흔들렸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거예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못 가요. 헬기가 오고 있어요. 회장님이 보낸 거예요. 거짓말. 연하가 위성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회장님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 횡령도요. 살인 미수도요. 오태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USB 증거도 있어요. 당신 못 도망가요. 오태식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연하가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도윤이 연하 팔을 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연하가 웃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태식을 묶어야 했습니다. 헬기가 올 때까지요. 연하가 밧줄을 가져왔어요. 오태식 손목을 묶었습니다. 단단하게요. 오태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곧 헬기가 올 겁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창밖을 봤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웅웅.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하늘에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헬기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회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연하야, 무슨 일이냐? 연하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헬기가 마을 운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먼지를 일으켰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철호 회장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뒤따라 2명이 더 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어요.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연하를 찾는 것 같았어요. 연하가 회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연하를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씨입니까? 네. 회장이 연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으로 오세요. 회장이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왔어요. 거실에 오태식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였습니다. 회장이 오태식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태식. 오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봤어요. 회장님. 회장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이었어요. 같이 일한 게요. 오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었습니다. 당신을요.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려 할 수 있어요. 오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오태식을 일으켰어요.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태식이 헬기로 끌려갔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연하를 봤습니다. 도윤이는요? 방에 있어요. 회장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를 놓았어요. 2 팔을 벌렸습니다. 도윤이 달려갔어요.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회장도 도윤을 꼭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 도윤이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요. 회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2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연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연하가 웃었어요. 긴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연하 팔을 봤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붕대가 보였어요. 다쳤구나. 괜찮아요. 할머니가 연하를 꼭 껴안았어요. 고생했다. 우리 연하. 연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방에서 나왔어요. 도윤과 함께였습니다. 회장이 연하를 봤습니다. 서연아 씨.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한 거예요. 회장이 연하 손을 잡았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연하가 잠시 생각했어요.
없어요. 정말입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회장이 연하를 한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주고받고 싶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연하한테 다가왔습니다. 연하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연하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기억 다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정리할 게 많아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섬이 그리울 것 같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야 합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 씨, 꼭 다시 뵐게요. 연하가 웃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회장과 도윤이 회관을 나섰어요. 경호원들이 따라갔습니다. 헬기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연하도 밖으로 나왔어요. 회장과 도윤이 헬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연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기가 멀어졌어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가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다 끝났구나. 네 할머니. 연하가 웃었어요. 이제 다시 조용해지겠네요. 할머니가 연하 어깨를 두드렸어요. 들어가서 쉬어라. 피곤하겠다. 연하가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어요. 연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연하 입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회관 청소를 했습니다. 팔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흉터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어요. 서강그룹 강도윤 상무이사가 극적으로 생안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강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밀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오태식 팀장이었습니다. 7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제가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태식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저는 한 분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연하 사진이 나왔습니다. 회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씨입니다. 연하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도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봤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연하 손을 잡았어요. 연하야,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연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럽지. 뉴스가 계속됐어요. 오태식 전 팀장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오태식이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검찰은 선박 조타수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배를 일부러 흔들어 강도윤 상무를 바다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연하가 화면을 봤어요. 모든 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USB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로 횡령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71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서강그룹은 전면 감사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둘러쌌습니다. 연하야 대단하다. 우리 마을 영웅이네. 연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 칭찬했습니다. 연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아 씨. 도윤 목소리였어요. 강도윤 씨. 네, 뉴스 보셨어요. 봤어요. 죄송해요. 허락 없이 사진을 쓴 거요. 괜찮아요. 도윤이 안도한 듯 숨을 쉬었어요. 연아 씨. 정말 고마워요. 연아가 웃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으시죠? 네, 회사도 정상화되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 많이 회복하셨고요. 잘 됐네요. 연아 씨 덕분이에요. 도윤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연아 씨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없었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연아 씨. 네, 꼭 다시 뵐게요. 약속이에요. 연아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오세요.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연아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어요. 연아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왔었어요. 숨고 싶었습니다. 서울종합병원 원무팀장이었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병원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환자 치료비 부풀리기, 허위 청구, 보험 사기. 연아가 고발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연아만 배척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연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라고요. 상처받았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 외딴 섬으로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만났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연아는 선택해야 했어요.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연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30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연아였어요. 도망쳤어도요. 숨어 살아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윤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아가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어요. 연아 입에서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여기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만나서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아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연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연화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아가 회관앞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삽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쳤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연아야, 오늘 배 들어온다며. 네 할머니. 누가 온대? 연아가 웃었어요. 손님이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재벌 도련님? 연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깔깔 웃었어요. 우리 연아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할머니가 걸어갔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다시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배가 들어왔습니다. 연아가 부두로 나갔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내렸어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연아 씨, 강도윤 씨.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전히 아름답대요. 이 섬이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으로 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연아가 차를 끓였어요. 도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어났었죠. 네, 6개월 전이에요.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그때 일이 꿈 같아요. 연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많이 정상화됐어요. 새 팀장들도 뽑았고요. 오태식은요. 도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1심에서 징역 12년 나왔어요. 항소했지만 힘들 거예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요. 도윤이 차를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 씨. 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연하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연하한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하도 의료센터 건립 계획서예요. 연하 눈이 커졌어요. 의료센터요. 네, 아버지랑 제가 준비했어요. 연하 씨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연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어요. 작지만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진료실 2개, 입원실 4개, 응급실 하나. 연하가 숨을 멈췄어요. 이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아프실 때 배 타고 나가지 않아도 되게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상주 의사 1분, 간호사 2분, 응급 의료 장비도 다 갖춰요. 연하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연하 씨가 없었으면 저 없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연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도윤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가 또 있어요. 센터장 자리요. 연하 씨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연하가 놀랐습니다. 저요. 네, 30년 경력의 응급처치 전문가시잖아요. 이보다 적임자가 없어요. 연하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맨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도 의료센터 센터장 서연아. 연하가 울컥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도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연하 씨는 저를 살렸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연하가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돌볼 수 있다면요. 연하가 도윤을 봤어요. 하겠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착공은 다음 달이에요. 석 달이면 완공돼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되네요. 저도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하루 묵고 갈 거예요. 마을 민박집에요. 연하가 웃었어요. 박순덕 할머니 집이죠. 네, 할머니가 꼭 오래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답네요. 연하가 바다를 봤습니다. 6개월 전에도 이랬어요. 도윤 씨를 구한 날이요. 도윤도 바다를 봤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연하도요. 저도 바뀌었어요. 두 사람이 노을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하 씨,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좋아요. 언제든지요. 도윤이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도윤이 민박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회관으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의료센터 설계도를 봤어요. 연하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요.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어서 살겠다고요.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만났어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이제 연하는 알았어요.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자신이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연하는 30년 동안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연하의 삶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작은 섬에서요. 사람들을 돌보며요. 연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연하는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하도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하얀 건물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연하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장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 환자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연하야, 오늘 혈압 재러 왔다. 연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연아가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측정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진료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생기고 나서 정말 좋다. 아플 때 배 안 타도 되니까.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분들이 건강하셔야죠. 혈압이 나왔습니다. 정상이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다 내 덕분이야. 연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에 회관 오세요. 김치찌개 끓일게요. 할머니가 나갔어요. 연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상처받고 지친 채로 왔었습니다.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요. 흰 가운을 입습니다. 사람들을 돌봐요. 행복했어요. 도윤은 한 달에 한 번씩 섬에 왔습니다. 의료센터를 확인하고요. 연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연아 씨 덕분에 이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연아가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들이 잘해주셔서요. 도윤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연아가 차트를 정리했어요. 오늘 진료가 끝났습니다. 가운을 벗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관 앞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연아가 심은 거였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연아가 꽃에 물을 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웠어요. 연아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온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믿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연아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연아는 오늘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에서요. 오늘 연아 씨의 새로운 시작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